안녕하십니까. 성북 메가스터디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추재원입니다. 자, 이번엔 마지막이죠. 우리 7회 해설 영상 시작하도록 할 건데요. 자, 이제 마무리입니다. 자, 여기까지 잘 달려왔으면 또는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있는 친구들은 정말 고생 너무 많았고요. 이제 시험이 진짜 얼마 남지 않았고요. 자, 2회차가 끝나면 이제 우리 오답 그리고 본인이 잘 못했던 거 쭉 보면서 1회차부터 20회차까지 보시면서 다시 복습해 주시고요. 그리고 비슷한 문항들 또는 유형별로 잘 정리해서 마무리 잘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까지 한번 잘 해보도록 하고요. 기말고사 남은 거 잘 볼 수 있도록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1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명제인 걸 고르라고 했죠. 자, 다시 우리 명제는 뭐였냐면 명제란 자, 복습하면 되겠죠? 참이나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이라고 이야기를 했어. 자, 참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갑니다. 자, 우리 2x 플러스 1은 2x보다 작다. 이거는 우리 뭔가 부등식처럼 보이지만 요거는 당연히 명제가 될 수 있겠죠. 왜냐면 요거 잘 보셔야 되겠지? 자, 2x랑 2x가 똑같아. 그치? 똑같은 숫자에서 얘를 1을 더하고 얘는 아무것도 안 더했으니까 당연히 왼쪽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절대 부등식의 완전히 반대인 느낌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거짓인 명제가 되겠다. 그래서 얘는 명제가 될 수 있겠다. 이 정도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 자, 니은 소수는 홀수이다. 얘도 거짓이 되겠죠. 자, 왜? 소수 중에 우리 홀수 아닌 거 하나 있잖아. 그게 누구죠? 그렇죠. 2라는 게 있기 때문에 거짓인 명제가 되면서 얘도 참이 될 수 있겠지. 그래서 자, 우리 거짓을 고르자는 게 아니고 거짓인 명제를 이제 우리 명제 판단하는 거겠죠. 자, 디귿 x는 6의 약수이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얘들아, x는 6의 약수래. 참이야? 자, 뭔지 모르겠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뭐라 그래? 명제가 아니고 조건이라고 이야기하죠. 조건. 변수에 따라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이 될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얘는 참 거짓을 판별할 수가 없다. 여기까지 체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리을 볼게요.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이다. 자, 당연히 참이겠죠. 자, 이걸 모르는 친구는 없을 건데요. 자, 우리 상식 문제는 잘 생각해보자. 얘들아, 나중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지. 본인들 말레이시아 수도 알아요? 쿠알라룸푸르라고 하는데 그거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 그치? 모르는 친구도 있을 거고. 그래서 어떤가 이 상식 문제에서는 보통 참거짓이 판단이 될 거니까 그 정도 잘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다음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은 우리 무리함수 그래프와 그 그래프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데 자, 1번부터 5번까지 쭉 선생님이 설명하면서 풀어볼게요. 자, 당연히 얘를 무리함수에 대해서 파악하려면 그림을 그려주시는 게 조금 더 좋겠죠. 자, 그럼 당연히 무리함수는 시작점인 3,2라는 마이너스 2겠죠? 3,-2라는 시작점을 가지고요. 그리고 방향은 자, x 앞에 양수고요. 루트 앞에 음수니까 오른쪽 밑으로 가겠다. 그래서 우리 이 정도까지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시작점이 마이너스 3,-2가 이렇게 있을 거고요. 오른쪽 밑으로 가니까 이렇게 내려가는 무리함수가 될 수 있겠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얘들아, 얘는 지금 x좌표가 3이고 y좌표가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y축하고 x축의 느낌을 이렇게 갖고 갈 수 있을 것 같아. 자, x축이 여기 있을 거고 y축이 여기 있을 거야. 자, 정확하게는 안 그릴 겁니다. 그래서 자, 이게 y축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얘가 원점이 여기 있겠다. 이 정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기억부터 볼게요. 1번부터 볼게요. 자, 정의역은 3보다 크거나 같다. 자, 오른쪽으로 가니까 맞겠죠? 자, 그다음 2번. 치역은 마이너스 2보다 밑에 있죠? 자, 다 봤고. 자, y절편이 마이너스 5라고 했는데 얘는 0을 넣었을 때 당연히 허수가 나오니까 얘는 y절편이 존재하지 않겠죠? y절편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정답은 3번으로 갖고 가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자, 얘는 1, 2, 3을 지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맞겠죠. 그 다음 5번. 자, 얘는 이제 기본 형태 우리 보면 얘는 y는 마이너스 루트 3x라는 놈이 있을 거야. 자, 시작점이 0,0이고 방향은 똑같을 거야. 근데 얘가 평행 이동한 거잖아. 자, x를 얼만큼? 3만큼, y를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가 된다라고 했을 때 맞겠죠. 자, 평행 이동은 기본적으로 그래프가 바뀌지 않아야 되는 거니까 요 안에 있는 3은 그대로 유지를 시켜줘야 되겠다라는 말이 되겠고 애초에 0,0이라는 원점에서 3만큼, 2만큼 내렸으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번에 정답은 3번 y절편은 마이너스 5이다. 이게 잘못된 표현이고 그림을 그려서 확인하시면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다음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보도록 할게요. 자, 3번은 x가 마3보다 클 때 x 플러스 1 더하기 x 플러스 3분의 25의 최소값을 a라 그러고 그리고 그때 x를 b라고 했을 때 a 더하기 b를 구해라 라고 하는 거겠죠. 자, 그럼 얘도 차근차근 따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일단 최소값을 구할 거고 x가 마3보다 크다라고 줬어요. 그냥 정보들은 쫙 깔려 있는 상태고요. 분수식이 보이니까 우리 또 기본적으로 산술기하 정도는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자, 산술기하도 마찬가지로 양수 조건과 우리 일정한 조건을 잘 따져 주시면서 가시면 되겠죠. 자, 그럼 문제 한번 볼게. 얘들아, 양수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볼 건데요. x가 뭐보다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마3보다 크다라고 이야기했으니 이 친구 그대로 플러스가 나오는 게 확인이 되겠고요. 얘는 25니까 그냥 플러스가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x에 마이너스 2 같은 거 넣어봤을 때도 자, 얘가 지금 양수가 돼야 안 돼요. x 플러스 1은 양수가 되지는 않죠. 그럼 산술기를 못 쓰냐? 아니죠. 식을 조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올 거야. 왜냐면 얘는 코시도 잘 안 되고 2차 함수랑 직선거리 자체도 좀 힘드니까 분수식 나왔을 때 우리 산술기하를 쓸 건데 양수 조건을 잠깐 맞춰주기 위해서 식 조작을 들어가셔야 되겠죠. 그럼 이 친구 식 조작 어떻게 들어가냐? 당연히 반대로 양수 조건, 우리 산술기하를 쓰겠다고 생각을 했을 때 양수 조건을 잘 맞춰주는 게 아니고 일정부터 한번 맞춰보면 될 것 같아. 자, 이게 무슨 뜻인지 보시면 x 플러스 3 플러스 x 플러스 3분의 25를 이렇게 뒀을 때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인 건 확인할 수 있겠잖아. 근데 저 친구에서 뭐만 잘 빼주면 되니까. 그렇죠. 2만 잘 빼주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기본적으로 기본 상수가 될 거니까 얘의 최소값에서 얘가 자꾸 변하는 숫자고 이 친구 그냥 상수니까 그대로 따라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럼 얘는 이제 양수 조건도 만족하고 곱이 일정한 조건까지 만족을 했으니 그대로 산술기하를 때리게 된다면 이 루트에 25가 나오는 게 확인이 되겠죠. 그럼 얘 최소값은 10이 될 거고 총 전체 최소값은 8로 완성이 될 거야. 그래서 A는 8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B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때 등호가 성립할 조건을 본다는 거니까 자, 등호가 성립할 조건이면 얘네 둘이 똑같아야 돼, 그치? 얘네 둘이 동일해야 되는데 당연히 둘이 동일하던데 10을 가진다 라고 이야기했으니 선생님이 뭐라 해서 그렇지, 절반씩 나눠 가진다 라고 이야기했죠. 자, 그럼 x 플러스 3이 5가 되면 되잖아. 5씩 나눠 가지면 되니까 그럼 x는 그때 2가 되겠다. 여기까지 체크할 수 있을 거고 8 더하기 2 해서 정답은 뭐다? 10으로 결정하시면 되겠다. 이렇게까지 어려운 건 없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산술기하는 적어도 우리 식 조작을 잘 하셔야 된다라고 하면 되겠고요. 여기까지 왔으면 식 조작 충분히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죠? 다음 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은 실수 AB야. 자, 조심하시고 실수 AB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고 할 수 없는 거 한번 골라보는 거죠. 자, 갑니다. 자, 1번 볼게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곧 제곱수들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플러스 아니면 0밖에 못 가지겠죠? 얘네도 플러스 아닌 0밖에 못 가지니 당연히 최소값인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건 항상 참이 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번 볼게요. 절대값 AB를 이렇게 나눌 수 있겠냐? 당연히 나눌 수 있겠죠. 왜죠? 자, 우리 실수잖아. 허수를 나눌 때 얘들아 부호가 반대가 되는 거지 얘는 무조건 참이 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3번 볼까? A가 B보다 크거나 같대요. 그러면 A제곱도 B보다 크거나 같다가 자, 이 쌍방향 화살표는 이거죠. 둘 다 동시에 되냐? 라고 말하는 건데 당연히 거짓이 되겠죠. 얘들아 생각을 해. A랑 B 중에 A가 더 크면 무조건 A제곱이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죠. 왜? 그렇죠. 음수에 자, 체크해놔. 음수에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음수의 절대값.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얘가 1인데요. 얘가 마이너스 4예요. 당연히 1이 더 크겠죠. 근데 제곱하면 당연히 16이 더 크니까 반례가 생겨서 거짓이 되면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그래서 자, 4번 같은 경우는 당연히 얘네들이 똑같겠죠. B를 넘기시는 거잖아. 양변의 B를 빼는 거니까 뺀 거는 뭐가? 부등호 방향이 신경 쓸 필요 없으니까 얘도 참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5번.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 되는 거. 우리 아까 앞에서 1번에서 했었죠? 둘 다 뭐가 될 수밖에 없어? 0, 0이 될 수밖에 없고 당연히 참이다. 될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3번 같은 거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건 큰 어려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그나마 조금 생소했던 건 2번 아닐까. 절대값은 얘들아 나눠서 풀어도 돼. 또 예시 한번 보여줘야 돼? 이런 거죠. 뭐 있어? 6 같은 거 있어볼까? 그럼 얘는 절대값 2 곱하기 절대값 3 뭐 이렇게 쪼개서 풀 수 있다고요. 알겠죠? 다음 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보도록 할게요. 자, 5번 문제를 보시면 다음 명제의 부정이 참이 되게 하는 정수의 이 값을 개수를 구하는 거죠. 자, 그럼 얘 부정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우리 어떤 애 부정은 뭐였어? 그렇죠.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자, 뒤에 우리 2차 부등식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a 플러스 2가 0보다 어때야 돼? 크거나 같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아까도 방금 얘기해서 부등식 같은 경우는 우리 당연히 함수의 위치 관계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얘 2차 함수와 x축 사이의 관계를 볼 건데 얘는 당연히 아래로 볼록으로 이렇게 그려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x축은 당연히 밑에 있을 수밖에 없겠다. 또는 같아도 상관이 없겠죠. 왜요? 우리 지금 2차 함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왜? 모든 이니까. 맞아요? 근데 같아도 된다 그랬으니 실근이 한 개짜리랑 없는 거를 잘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그래프상으로 실근이 없거나 한 개만 있어야 되니까 우리 짝수 판별식 쓸게. 짝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돼야 되겠죠. 왜? 얘는 실근이 아예 없고 얘는 한 개밖에 없으니까. 자, 그럼 정리해 봅시다. 짝수 판별식은 a제곱 빼기 a 빼기 2가 0보다 작거나 같으니 인수분해 하시면 a-2랑 a 플러스 1로 완성이 되겠죠. 자, 그럼 얘는 너무 쉽다.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그렇죠. 2까지 완성이 되면서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총 몇 개? 4개가 답이 되겠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 2에서 마이너스 1 빼면 3개고요. 등호가 둘 다 붙었으니까 플러스 1까지만 잘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뭐 요거는 우리 이 명제의 부정은 참 많이 했기 때문에 왜? 어떤을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충분히 풀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는 두 집합이 A가 B 안에 들어가고요. B도 A 안에 들어간다는 거 무슨 뜻이죠? 그렇죠. A랑 B가 같은 집합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A, B가 서로 같은 집합이면 원소를 비교하시면 될 거야. 자, 근데 원소 비교할 때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만 확인해 볼게. 5라는 것도 있고 3이라는 것도 있고 2라는 것도 있어. 그럼 잘 들어봐. 그럼 상대적으로 당연히 누굴 비교하는 게 맞아? 5를 비교하는 게 맞겠죠. 왜? 얘는 5를 갖고 있지만 얘는 5를 갖고 있는 게 당연히 얘가 될 수밖에 없으니 당연히 저걸로만 판단해 보시면 끝이 날 것 같아요. 그럼 자, x제곱 빼기 4x라는 놈이 5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x제곱 빼기 4x 빼기 5가 0이잖아. 그럼 이것도 인수분해 가능하겠죠? x 뭐랑 뭐 나오죠? 그렇죠. x는 5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올 거야. 그럼 둘 중에 하나를 대입해 보면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첫 번째 x는 마이너스 5를 비교했을 때 그대로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10이 나오는데 마이너스 10이라는 건 절대 없으니까 얘는 그냥 바로 탈락하면서 마이너스 1밖에 될 수가 없겠죠. 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2가 되겠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3이 나오면서 전부 다 만족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x는 뭐다? 마이너스 1로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을 거고요. 요건 그냥 비교만 잘 하시면 되는 문제니까 다음 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보도록 할게요. 자, 7번 문제는 x에서 정의된, 자, 정의됐다는 거니까 얘가 지금 정의역이라는 거네. 자, 여기 세 점에서만 정의된 fx가 있는데요. 그때 g, 함수 그래프는 g가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점과 같대요. 이게 뭔 말이야? 지금 이 점을 지난다라는 게 세리가 되겠죠. 그래서 잘 보시면 0, 1, 2라는 정의역을 다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럼 다 대입해서 풀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차근차근 대입해볼게. 첫 번째, F0은 4라고 했으니까. 자, 두 번째, F1은 2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 F2는 K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럼 그대로 대입만 잘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0 대입해볼까? 0 대입하면 0, 0 없어지니까 얘는 바로 B가 4가 나오는 게 확인이 될 거고 1 넣어볼게요. 1 플러스 A 플러스 B인데 B가 뭐였어? 4였으니까 그대로 대입해볼게. 그럼 A는 뭐죠? 그럼 A는
자, 5를 넘길 거니까 마이너스 3이 나오면서 A랑 B까지는 완성이 될 수 있겠다. 자, 마지막으로 F2니까 2만 대입을 잘 하시면 되죠. 그럼 4 더하기 2A잖아. 그럼 2A는 마이너스 6이 되겠고 B는 그냥 4가 나왔으니 얘는 그냥 2가 나오겠죠. 그럼 따라서 K도 2가 나오겠다. 그럼 마무리할 수 있겠죠. 그때 문제에서 A 더하기 B 더하기 K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3 더하기 4 더하기 2가 정답일 거니까 정답은 3으로 계산이 가능이 되겠다. 요 정도까지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얘는 그냥 이런 함수, 좌표들을 여기 함수 값으로 알려줬으니까 잘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건 아마 생소할 거야. G라는 표현이 조금 생소하니까 그런 거지. 그냥 문제 잘 읽어보시면 얘네들의 좌표, 곧 함수 값들을 다 알려주고 있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쵸? 다음 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 1, 2, 3에 대해서 x에서 x로의 함수라고 주고 있어. 그럼 얘가 곧 정의역이면서 뭐가 돼? 공역이 되겠죠. 자, 확인하시면서 가볼게. 자, f랑 g랑 h는 각각 1대1 대응 상수함수, 항등함수라고 했으니까 f 같은 경우는 그냥 1대1, g는 상수함수, h는 항등함수 이렇게 주고 있는 게 되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지지난 회차죠. 지지난 회차에서 다 이야기했어. 우리 이런 거 볼 때 뭐부터 조사했냐면 항, 상, 1이라고 이야기하면서 1대1 대응을 당연히 마지막으로 구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구조로 꽤 많이 출제가 된다라고 이야기했어. 자, 이거를 또 뒷받침하는 근거는 항등함수는 뭐라 그래서? 자기 자신이 들어가면 자기 자신이 나와야 되는 거고 상수함수는 무조건 뭐가 들어가든 답은 하나로만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그럼 차근차근 봐볼게. 자, 당연히 항등함수부터 볼 거니까 여기 H1이라는 게 있네. 1이 들어갔으니 곧 누가 나와야 돼? 1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G라는 함수, 상수함수도 무조건 1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럼 이제부터 GX는 그냥 1로 볼 수 있겠고 G3은 1로 대응된다 라고 볼 수 있으니 다시 F를 한번 그려보면서 갈게. 자, X에서 X로의 함수잖아. 그럼 얘가 F고 당연히 1, 2, 3에서 1, 2, 3으로 갈 건데 지금 첫 번째 F3이 어디로 갈 거냐고 이야기했냐면 1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 나머지 두 개는 이제부터 1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자, 갑니다. 다시 그러면 지금 F3이 뭐였냐면 1이었어. 그럼 F2랑 F1을 결정해야 되는데 F3하고 F2를 더했더니 F1이라는 함수값이 나왔을 땐 곧 여기 있는 애들로만 구성을 해야 되겠죠. 그럼 얘들아, 당연히 더해서 다 자연수잖아? 더해서 F1이 된다는 건 가장 큰 게 될 거니 F1이 3이 갈 수밖에 없고 F2가 2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왜냐면 1 더하기 2는 3이 될 수 있으니 요 케이스밖에 존재할 수가 없겠다. 이 정도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마무리 한번 지어볼게요. 자, F1이 어디로 간다고? 3으로 간다라고 이야기했으니 이 친구는 3 플러스 자, G라는 함수는 무조건 1로 상수함수가 될 거니 1. 자, H1은 1 대입했을 때 누가 나와? 그냥 1이 나올 거니 정답은 5로 계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얘는 뭐냐면 항등함수와 상수함수를 정확히 알고 있냐를 물어보는 거. 두 번째, 그걸 이용해서 너네 1대1 대응 한번 구해봐 라고 하는 거니까 이 정도로 마무리 지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어렵진 않고 이것도 꽤나 자주 출제되는 유형이니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다음 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은 우리 루트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3의 값이 실수가 되도록 하는 그 범위에서 이 무리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해라 라고 하는 거겠죠. 그럼 하나씩 하나씩 처리해보면 될 것 같아. 자, 갑니다. 얘들아, 무리식이 실수가 돼야 된다는 건 무슨 뜻? 그렇죠. 루트 안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갑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을 거니 자, 선생님 보통 맨 앞에 음수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양변에 곱해서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풀 수 있겠고요. 얘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따라서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3까지의 범위로 내가 지금 저 무리함수를 해석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첫 번째 단계는 끝났고요. 자, 그럼 이제 무리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릴 필요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럼 갑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시작점이 마이너스 2분의 3, 2가 나올 거야. 얘 뒤로 그냥 플러스 2로 바꿔도 되겠죠. 그리고 얘는 x 앞에가 양수고 루트 앞에가 음수니까 오른쪽 밑으로 이렇게 가는 느낌으로 그릴 수가 있을 거야. 자, 그럼 그려볼게. 얘는 마이너스 2분의 3, 2에서
오른쪽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무리 함수가 나올 거니까 당연히 x가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3까지 이렇게 볼 거니 여기부터 여기까지 최소랑 최대를 한번 구해보세요 라고 하는 거겠죠. 당연히 언제가 최대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3일 때 최소가 나오는 거 당연할 겁니다. 자, 근데 이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래프를 그리는 게 정석입니다. 자, 근데 얘들아 잘 생각해봐. 내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렇네. 여기 이 시작점을 시점으로 내려가는 그래프밖에 안 나오면 계속 내려가겠잖아. 그럼 당연히 범위의 끝과 끝이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최대 최소가 될 수밖에 없으니 그대로 그냥 대입해도 상관은 없었겠지만 엄밀하게 풀려면 여기까지 오셔야 되겠죠. 솔직히 그래프 그리는데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요. 자, 마이너스 1 한번 대입해 봅시다. 그럼 마이너스 1 대입하면 2 빼기 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뭐니? 3 빼기 2니까 1이죠. 그럼 2 빼기 1이니까 자, 여긴 1이 나올 거야. 뭐가? 최대가 1이 나오겠죠. 자, 3 넣어볼게요. 3 넣어보면 6 더하기 3이니까 9겠죠. 루트 9는 3이 되니까 2 빼기 3 돼서 마이너스 1이 나와. 그래서 최소는 마이너스 1이 나오겠다. 여기까지 계산할 수 있을 거고요. 자, 문제에서 뭐라 해서 최대 최소를 더하라고 이야기했으니 마이너스 1과 1을 더하시면 정답은 0으로 갖고 갈 수 있겠다. 여기까지 처리할 수 있겠죠. 그렇죠? 뭐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최대 최소 문제다. 그러면 그래프를 그릴 필요가 있겠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 됐죠? 다음 10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은 우리 x 1, 2, 3, 4라는 4개의 원소를 가진 집합을 줬고요. fx는 x에서 x로 가는 1대1 대응이다 라고 했으니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서 해봐야 되겠죠. 자, x에서 x로 가는 함수니까 한번 그려보면서 자, 얘는 1, 2, 3, 4가 될 거고요. 자, 이 친구도 1, 2, 3, 4가 되도록 만들어 줄 거야. 그때 합성함수 나왔네 얘들아. 그럼 합성함수니까 한 번만 더 그려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얘도 마찬가지 f를 그대로 한 번 더 그려서 합성함수를 1, 2, 3, 4까지 그려보면서 우리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F1이 4라는 건 뭔가 1이 어디로 가서 가는 거잖아. 자, 그럼 F1이 얘들아 당연히 1이 돼버리면 1은 1로 도망가니까 당연히 4가 될 수가 없겠죠. 그러면 1 빼고 나머지를 가주셔야 되는데 한번 몇 개를 긁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F1은 절대 1이 갈 수 없지. 그럼 F1이 갈 수 있는 건 첫 번째 2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럼 2로 갈 수 있겠지. 그럼 나머지는 못 가. 그럼 얘들아, F1이 2면 F2가 뭐가 돼야 돼? 4가 돼야 되겠지. 왜? F1이 2면 F2가 4가 나올 거니까 2는 4가 나올 거야. 이렇게. 자, 그럼 합성함수가 지금 잘 완성되고 있어요. 자, 그럼 F3, F 요거잖아. 그럼 F3도 어디로 갈지 확인해 볼 건데 그럼 3이 갈 수 있는 건 1, 3밖에 없어. 근데 내 1로 가면 어디로 가? 2로 가겠지. 그럼 당연히 F3은 3으로 달릴 수밖에 없겠네? 그럼 똑같이 3으로 갈 수밖에 없어서 정답이 되겠고요. 자, 마지막 F4는 가면 1로 갈 수밖에 없겠죠. 뭐야, 한 방에 결과가 나와버렸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선생님 안 되는 것도 한번 봐줄 거야. 봐봐. 자, 우리 안 되는 케이스도 한번 보면 X가 X로 가고 그 다음에 X가 X로 가겠다. 여기까지 생각했을 때 F로 볼게. 그럼 1, 2, 3, 4가 나올 거고 얘도 1, 2, 3, 4가 보일 거야. 얘도 1, 2, 3, 4가 보일 건데 자, 이번에 우리 노란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얘들아, F1이 당연히 1로는 못 갈 거야. 아까도 얘기했다. F1이 1이면 4가 나올 수 없으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2로 갈 수 있는데 자, 그럼 F1이 3으로 갈 수 있어. 됐어? 그럼 3은 어디로 가? 4로 가겠지. 괜찮아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 3은 4로 가는 거 확인이 됐고 1이 3으로 가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됐어요? 자, 그럼 F3이 4로 가네. 그치? F3이 4로 가. 그럼 F4는 3으로 가는데 어떻게 돼? 이렇게 가면 뭐가 안 되지? 그렇죠.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겠다. 그래서 노란색은 탈락이 될 거고요. 자, 하나만 더 그려볼게요. 하나만 더. 자, 여기 보이게 밑에다 그려야 되겠다. 자, 하나 더. X가 X로 가고 X로 갈게. 원래 이거 다 해봐야 되더라. 원래 우리가 지금 운이 좋아서 하나로 바로 나온 거지 원래는 다 해보셔야 돼요. 요렇게. 자, 갑니다. 자, 마무리는 뭐냐면 자, 초록색으로 갔을 때 1이 아까 1로 못 갔고 2, 3 말고 어디로 가? 4로 갈 수도 있겠죠. 이렇게 4로 마무리. 그러면 F4는 4니까 4는 4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이거 말이 돼야 하는데 그렇지. 애초에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노란색하고 초록색은 절대 안 되니까 이 파란색밖에 될 수가 없겠다. 자, 그럼 F3은 3이니까 얘가 3 완성시키고 F4는 1이니까 그대로 1 대입해서 얘는 6 더하기 3이 나와서 정답은 뭐다? 9가 나올 수밖에 없다. 자, 선생님 지금 전부 다 보여줬어요. 근데 이걸 우리
한번 내가 지금 설명해야 되니까 이렇게 쭉 푼 거지 본인들은 샤프로 안 되네 안 되네 이런 걸 다 해보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있어 케이스 나누는 문제들은 꼭 빠르게 판단하는 게 내신에서 포인트가 될 거니까 잘 처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다음 1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은 우리 어느 반의 교내 축구 시합에서 A, B, C, D 5명 중 4명이 각각 한 골씩 넣어 4대 0으로 승리할 때요. 자, 그럼 4명이 넣었으니까 당연히 한 명은 못 넣었겠죠. 그때 5명이 다음과 같이 말할 때 한 사람의 진술만이 참일 때 골을 넣지 못해서 야, 골 못 넣는 사람 찾는 거야. 다시 골을 못 넣는 사람 찾는 거야. 자, 골을 못 넣는 사람. 근데 그 중에 한 명만 참을 이야기하고 있대. 우리 라이어 게임이죠. 선생님 라이어 게임 할 때 분명히 얘기했어요, 얘들아. 누가 거짓말 했는지를 먼저 보라 그랬죠. 자, A를 보면 되겠는데 E가 거짓말 했대. 그럼 우리 이제 여기서 두 가지로 가면 돼. 얘가 참인지 얘가 거짓인지를 판단을 해서 풀어주는 게 제일 좋다라는 거야. 자, 한번 얘가 참이라고 해볼게. 얘들아, E가 거짓말 했대요. 당연히 A가 참을 이야기했으니까 싹 다 거짓말 이야기했겠죠. 그쵸? 그럼 얘도 얘 되겠네. 일단 얘 돼요. 자, 그럼 얘 다 거짓이네. 이 친구 전부 다 거짓이 나올 거야. 거짓말했고 얘도 거짓말했고. 그럼 얘도 거짓말했고 전부 다 거짓말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생각해볼게. 얘들아, 얘 다 거짓말했으면 거짓은 부정 때리면 참이 되겠죠. 자, 부정해볼게. 그럼 얘들아, A는 골을 넣었다. 우리 그냥 O로 할게. A-O. A가 골 넣었어요. 자, 내가 골을 넣었대요. 얘들아, C가 골 넣었대. 거짓말한 거잖아. 그럼 C는 못 넣은 거네? 다시 D. 나는 골을 넣었대요. 그러면 뭐래니? 안 넣었대요. 그럼 부정하면 D는 골을 넣었겠죠. 그럼 뭔가 지금 약간 슬슬 C가 못 넣은 것 같아. 그치? 자, B와 내가 골을 넣지 못했대요. 그 말은 무슨 소리죠? 거짓이니까 부정 때리면 B랑 나, E죠? 얘가 골을 넣었어. 야, 봐봐. 1명, 2명, 3명, 4명이 넣었지? 그럼 누가 못 넣은 거야? C가 못 넣은 게 되겠죠. 됐어요? 그럼 당연히 정답은 누구? C가 계산을 했을 때 얘가 못 넣었겠다 해서 정답은 3번 처리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거짓말했다라고 했을 때 안 되는 거 한번 해볼게. 얘들아, A가 만약에 거짓말하면 E는 무조건 참을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면 무조건 얘가 참이네. 그럼 B와 내가 골을 못 넣었다는 거잖아. 그래요? 그러면 2명이나 못 넣었는데 얘들아, 1명만 못 넣었다고 이야기했으니까 원래의 전제 조건과 모순이 되니까 얘는 그냥 애초에 말이 안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라이어 게임은 누가 거짓말을 했냐 안 했냐 이 조건을 먼저 판단하는 게 도움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 라이어 게임 잘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1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수 ABC에 대하여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4, C제곱 더하기 D제곱이 36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 두 개, 얘는 최소, 얘는 최대를 한번 구해보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번 따져볼게요. 얘들아, AC 더하기 BD인데 야, 이거 이상해. A랑 B랑 연결돼 있고 C랑 D가 연결돼 있는데 어떻게 AC 더하기 BD를 구할까를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요. 당연히 일단 우리 최대치수 나오니까 뭐 할 수 있을 거냐면 얘들아, 그게 안 돼. 일단 뭐가 안 되냐면 산술기가 조금 쓰기가 애매하긴 해요. 왜냐면 실수 ABC이기 때문에 A제곱 B제곱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항상 양수일 필요는 없겠고, 그리고 어차피 AC를 찾을 때 얘네들이 산술기가 쓰고 얘네들이 산술기가 썼을 때 얘가 나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얘는 뭐다? 콧이다. 이거 어려워요. 이걸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으로 볼 수 있냐가 꽤 어려운 정보가 될 거야. 자, 그럼 코시-슈바르츠는 뭐였냐면 제곱수를 기준으로 뭐를 해서 개수를 맞춘다라고 이야기했죠. 다시 제곱식을 이용해서 개수를 맞추는 행위인데 그냥 이 느낌대로 볼게요. C랑 D를 내가 그냥 문자로 보고 얘 앞에를 개수로 본다라고 해볼게. 자, 그럼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AC 더하기 BD의 전체 제곱이 나올 거고 얘는 크거나 같을 거야. 그럼 각각 C제곱 더하기 D제곱 다 있겠죠. 그러니까 제곱식도 있고 제곱수, 개수의 제곱들도 있으니까 내가 얘를 그냥 A제곱 플러스 B제곱 그리고 얘는 C제곱 플러스 D제곱으로 봐도 되겠네 라고 생각해도 상관이 없겠죠. 맞아요? 왜? C제곱 더하기 D제곱을 기준으로 보면 C, D 있죠? 그쵸? 그 다음에 앞에 있는 A랑 B가 개수들이니까요. 됐어. 그럼 자, 마무리 해볼게. 얘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4겠고요. 얘는 36이고 그게 크거나 같을 거야.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제곱보다. 그럼 당연히 루트를 씌울 거니까 2, 6에 12가 되겠죠? 12보다 작거나 같을 거야. 뭐가? 절대값 AC 더하기 BD가 되겠죠. 그럼 얘 최소값은 당연히 어떻게 돼? 그렇죠. 마이너스 12부터
어디까지? 그냥 12까지 나오니까 얘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12로 결정이 나겠다. 그래서 얘 최소값은 마이너스 12예요. 자,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인데 어때요? 매우 어렵죠. 그래서 그 형태를 잘 보시면서 풀어야 돼요. 자,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AB 더하기 CD니까 얘네들을 각각 뭔가 얘네끼리 이용을 해도 상관이 없겠구나 할 건데 우리 뭐 써도 돼? 산술기하 쓸 수밖에 없는 생각은 들 거야. 자, 근데 봐봐. 얘는 산술기하가 맞긴 해. 자, 근데 생각 좀 해봅시다. 얘들아, 산술기하를 쓸 때 당연히 양수 조건하고 일정한 조건이 필요한데 일정 조건은 만족하거든요. 4랑 36, 그치? 그러면 요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우리 일정 조건을 본 다음에 양수 조건을 한번 끼워 맞춰보는 거야. 어떻게? 식 조작을 통해서. 그럼 해볼게. 첫 번째, a제곱 더하기 b제곱 한번 해볼게요. 우리 산술기하 써볼 거야. 자, a제곱 더하기 b제곱.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크거나 같을까? 2 루트 ab가 나오겠죠, 일단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거야. 그치? 자, 근데 정확히는 우리 절대값이 나오긴 할 거야. 원래는. 왜? 아직 a랑 b가 정확하게 안에가 뭔지는 모르니까. 근데 a제곱, 이게 절대값 씌워볼까? 이렇게 절대값. 그다음 또 이것도 모르는 친구 있어. 이거잖아. 이 루트에 a제곱, b제곱이잖아. 없으면 절대값이 나오겠죠. 왜? a, b는 실수니까. 양수가 아니어서. 자, 그럼 해볼게. 얘는 4잖아. 그치? 그럼 4가 되겠고 약분 치게 된다면 2보다 작거나 같을 거야. 절대값 a, b가. 그럼 따라서 a, b는 마이너스 2부터 어디까지? 2까지 올 수 있을 건데요. 우리 당연히 어떻게 볼 거야? a, b는 양수 조건이니까 당연히 얘 최대값은 2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올 거야. 얘 최대는 2가 나오겠죠.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을까? 선생님, 이거 산술기하 원래 양수 조건에서만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얘들아? 양수 조건을 맞춰주면 얘가 0, 0이 안 된다는 보장하에 양수 조건. 잘 봐. a, b가 양수면 그냥 그대로 나올 거고 음수면 이렇게 나올 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양수 부분만 따져서 얘만 봐도 상관이 없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다시 c제곱 더하기 d제곱 똑같겠죠. c제곱 더하기 d제곱도 마찬가지예요. 이 절대값 cd가 나올 거야. 맞아. 그럼 얘는 36이니까 2로 약분했을 때 18보다 작거나 같을 거야. 뭐가? 절대값 CD가. 그래서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18부터 CD가 나오고 그 다음에 18까지 나올 건데 당연히 우리 산술기하 쓸 때는 양수 조건이니까 이쪽만 갖고 가도 상관이 없을 거라는 거죠. 애초에 음수면 산술기하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요게 나오겠죠. 그래서 지워서 여기까지만 보내죠. 어차피 CD는 양수니까 0보다 크다. 그래서 CD의 최대값은 18이 나오면서 얘는 18이 나오겠죠. 자, 그럼 최대값은 뭐죠? 최대 더하기 최대가 최대니까 20이 나오면서 둘이 더하시면 정답은 8로 계산이 가능하겠죠. 자, 요거 꽤나 어려운 문제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 자, 얘는 산술기하 쓸 때 애초에 양수 조건을 따져야 되는데 양수 조건을 따지려면 얘 A, B가 양수라고 생각을 했을 때 쭉 나올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혼돈이 오잖아. 그래서 일단 선생님이 풀어본 거야. 산술기하를 때려봤더니 당연히 제곱에서 루트 씌웠을 때 절대값으로 튀어나와야 된다는 거지. 양수 조건일 땐 당연히 절대값이 풀어서 나올 거야. 근데 쭉 풀다 보면 이렇게 나오겠죠. 얘도 이렇게 나오겠죠. 그치? 절대값 풀면. 자, 근데 여기서 어쨌든 얘 최대값은 2가 될 수 있고 얘 최대값도 18이 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봐주셔야 된다라는 게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양수 조건인지 아닌지 잘 판단하실 건데 이거는 일단 일정 조건은 있으니까 얘들을 양수라고 생각해서 풀 때 최대가 나오고 선생님 음수면 어떻게 해요? 음수면 요 뒷자리가 나오니까 당연히 나올 수가 없겠죠. 음수해도 어차피 나올 테니까 자, 여기까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요거 잘 가져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다음 1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은 y는 x와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이쪽 그림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프를 나타낸 것이다. 자, f랑 g의 역함수가 존재할 때요. 자, g 합성 f 역함수 b가 뭔지 한번 구해보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겠죠. 자, 선생님 이거 그리느라 고생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자, 갑니다. f 역함수 b라는 건 얘들아 당연히 f 입장. 이 주황색 f 입장에서는 얘는 무슨 값? y값이 되겠죠. 자, y값 찾아봅시다. 자, y값 찾아볼 건데 자, 파란색으로 해볼까? 파란색 있네. 보라색으로 해봅시다. 자, b는 어디 있냐면 b가 여기 있네. 자, 얘가 b야. 그럼 b를 따라가서 f랑 만나는 거 쭉 찾아보고 싶어요. 그쵸? 자, 그럼 fb를 쭉 찾아봤을 때 만나는 게 뭐냐면 쭉 만나는 게
이쯤에 있겠죠. 그럼 얘가 뭐야? C를 읽어주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얘가 C가 나올 거야. 그럼 이제 뭐 구하는 거야? GC 구할 거니까 또 C 타고 쭉 올라가면 되겠죠. C 타고 쭉 올라갔을 때 만나는 거 얘네.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누구니? 자, 얘 같은 경우는 쭉 C 타고 올랐지, D 타고 올랐을 때 D가 되는 거죠. 그럼 D가 되면서 정답은 D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요거는 이제 그림 그리는데 한 3분 쓴 것 같은데 해설은 1분도 안 걸리네요. 자, 다시 우리 역함수 입장에서는 자, 역함수를 줬을 때 원함수 입장에서 안에는 y값을 읽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칸수 맞춰서 특히 y는 x 잘 맞춘 다음에 a, b, c, d, e, f 잘 그려주시면서 확인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까? 다음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은 우리 유리식의 활용 문제예요. 활용. 자, 평균 속력 볼 건데 얘들아, 우리 평균 속력 어떻게 구할 거냐면, 자, 우리 오랜만에 요거 한번 그려볼까요? 자, 여기 있죠? 자, 여기 그 마우스 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마우스 같이 생긴 거 기억나? 우리 초등학교 때 했던 거. 자, 우리 거리, 속력, 시간이에요. 자, 그럼 속력을 구하고 싶으면, 평균 속력 구하고 싶으면 뭐야? 시간분의 거리를 구해야 되겠죠. 평균 속력은 자, 시간분의 거리를 구할 거야. 괜찮아? 그럼 시간을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럼 차근차근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럼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의 거리의 5분의 2만큼은 A km/h로 달리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 곧 5분의 3이겠죠? 그래야 1일 한 그 칸이 될 거니까 나머지 5분의 3은 그거의 3배로 달릴 거니까 이 친구는 3A의 km/h가 되겠죠. 그래서 자, 그럼 생각해 볼게 얘들아. 내가 지금 거리 A에서 B까지 거리를 한번 조정을 해볼 건데 A에서 쭉 달렸을 때 B까지가 있어. 이 거리 선생님 뭔지 모르니까 뭐 아마 해설지는 X로 둘 거예요. 근데 선생님 그냥 1로 둘게요. 그냥 1km 간다 쳐. 뭘 Xkm야. 그냥 1km 간다고 치세요. 자, 그럼 단위로 생각했을 때 자, 이거의 5분의 2만큼 달렸을 때는 A km/h로 달릴 거고 자, 이만큼은 우리 3A km/h로 달릴 거야. 그래서 자, 그럼 다시 우리 어쨌든 시간을 알아야 돼. 전체 거리는 너무 쉬워요. 전체 거리는 뭐야? 그냥 1이야. 1km를 달릴 거니까. 됐어? 자, 그럼 이제 시간이 중요한 건데 시간 봐봐 얘들아. 이 hour가 시간 아니야? 이게 뭐냐면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잖아. 그럼 내가 시간을 알려면 봐봐. 지금 A km/h죠. 자, 거리가 뭐야? 5분이잖아. 다시 거리가 5분의 2입니다. 그럼 시간을 알려면 속력으로 나눠야 되겠죠. 그럼 나누기 속력이니까 이렇게 완성이 되겠죠. 그럼 따라서 얘는 5A분의 2가 나올 거야. 다음 더하기. 자, 또 어떤 시간도 있냐면 뒤에 시간도 있죠. 똑같아. 자, 거리가 5분의 3이거든요. 거리가 5분의 3이야. 시간을 구하려면 속력으로 나눠야 되니까 3의 2로 나눌 필요가 있겠죠. 그럼 약분 치면 5A분의 1이라는 시간이 걸릴 거야. 왜냐면 얘들아 5 곱하면 되니까 15A분의 3이니까 5A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럼 얘 유리식을 정확하게 계산만 하시면 되니까 5A를 곱하면 5A가 나올 거고 쟤는 3이 될 거니까 따라서 3분의 5A라는 평균 속력을 가지겠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처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거속시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혹시 나올 수 있을까 봐 한번 내는 거니까 경험치로 잘 가져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다음 1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보도록 할게요. 자, 15번은 우리 집합 A를 조건제시법으로 주고 있습니다. 자, 조건제시법 주고 있는데 앞에가 뭐냐면 자, 이거 순서쌍일 수도 있고 좌표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 그치? 뭐 좌표든 순서쌍이든 뭔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조건이 뭐냐면 이거 제곱 더하기 제곱이 8이 되는 거야. 이게 뭐지? 원의 방정식이다. 이란 거, 원. 자, 원의 방정식 위의 점 중에서 x, y가 정수인 거 찾으라는 거지. 자, 그럼 얘들아, 제곱 더하기 제곱이 8이 되는 그냥 정수예요. 당연히 얘들아, 분수를 제곱하면 분수가 나올 거고, 그치? 그럼 정수를 제곱하는 것밖에 답이 없을 테니 얘는 그냥 순서쌍으로 갖고 가도 될 것 같아. 곧 이게 뭐냐면,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어떤 제곱수에서 어떤 제곱수를 더했을 때 8이 나오면 되는 거니까 어떤 케이스가 있는지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일단 제곱수 1, 4, 9 이거죠. 이미 9부터 넘어갈 거예요. 그렇죠? 그럼 1하고 4밖에 없는데 뭐 4 더하기 4밖에 없지 않을까? 왜냐면 1 더하기 7은 절대 될 수가 없으니까요. 됐죠? 그럼 얘는 4 더하기 4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x 빼기 2의 전체 제곱이 4가 되는 경우랑
다음 y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이 4가 되는 경우를 잘 따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 그럼 얘들아, 뭘 제곱하면 4가 나오는 거냐면 당연히 그렇죠, 뿔만 2겠죠. 그럼 따라서 x-2가 2 또는 마이너스 2가 나오면 되겠고, 똑같이 y 플러스 2도 2 또는 마이너스 2가 나오면 되겠죠. 그럼 따라서 x가 될 수 있는 건 뭐랑 뭐예요? 4 또는 0이 될 수밖에 없겠고요. y가 될 수 있는 것도 4 또는 0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각각의 순서상을 맞춰가면 되겠죠. 자, 그럼 x가 될 수 있는 건 2개네. 여기서 2가지가 나올 거고, 자, y가 될 수 있는 것도 2가지니까 그냥 총 될 수 있는 거 몇 가지? x, y 곱해야 되겠죠. x 또는 y 아니야. x 그리고 y니까 x가 될 수 있는 거 2개, 얘 될 수 있는 거 2개니까 총 4가지가 나오겠다. 곧 요 순서상 NaH 원소의 개수는 4개가 되겠죠. 예를 들면 그거야. 4,4, 4,0, 0,4, 0,0 이렇게 해서 4가지가 나오게 되겠죠. 됐습니까? 다음 1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는 우리 유리함수를 주고 있죠. 자, 유리함수 준 다음에 자, 우리 절대값 x의 f. 자, 요거를 그려볼 건데, 자, 요 친구 한번 생각을 해볼게, 얘들아. 자, 여기에 이것부터 조금 우리 설명을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수업 시간에 다 했던 건데요. 자, 절대값 x가 들어가 있지.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당연히 범위를 나눠서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거야. 자, 분명히 얘기해서 모르겠으면 절대값은 범위를 나누셔야 돼요. 첫 번째는 x가 음수일 때와 x가 양수, 곧 0보다 크거나 같다일 때를 나눠서 풀어주게 된다면,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y는 f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갈 거고, 자, 이 친구는 y는 f에 x가 들어가면서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가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생각을 좀 해봅시다. 자, 처음엔 이렇게 풀겠지만 나중에 이제 결론을 조금 이야기하자면, 얘들아, 얘는 y축 대칭 함수예요. 자, 그래서 이거 보면 원래 니은은 바로 참이다 라고 하고 넘어가는 게 맞는데, 자, 왠지 한번 설명을 해보면서 한번 따라가 봅시다. 자, 볼게요. 봐봐, 애들 일단 저거 fx 좀 그려볼 건데, 당연히 x 앞에 여기 분모가 1이기 때문에 점근선 정도야 금방 구할 수 있겠죠. 자, 점근선은 x가 몇이고 마이너스 2가 되겠고 y가 마이너스 4인 점근선을 가지게 될 거야. 그럼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 자, 그래프 그렸을 때 뭐 x가 마사니까 대충 이쪽에 한번 그려주시고, 마이너스니까 뭐 대충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y는 마이너스 1을. 됐어? 자, 그럼 여기가 대칭점이 되면서 함수 fx가, 자,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볼게.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플러스 8 빼기 3이니까 5가 나오면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게 fx입니다. 맞아? 자, 근데 fx를 그릴 때 양수 부분만 그리라, 얘들아. 자, 그럼 봐봐. x, 마이너스 4가 여기 있잖아. 그러면 y축은 어디 있을까를 봤을 때 당연히 얘보다 오른쪽에 있겠죠. 이렇게 y축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게 곧 x는 0이거든요. 됐어?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냥 fx 그릴 거니까 정확하게는 얘만 그리자는 거거든.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 좀 그림이 조금 이상한데 이렇게 내려가던 것만 그려보자는 거야. 됐어? 자, 그럼 여기 마이너스 x를 넣을 거니까 여기서 쟤를 다시 보아주셔야 되겠지요. 그럼 봐봐. 이 친구 여기다 마이너스 x 넣어볼게, 얘들아. 그럼 마이너스 x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f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에 4x 빼기 3이 될 거야. 맞아? 그럼 얘 앞에 1로 만들어줘서 x 빼기 2분의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되면서, 자, x가 뭐가 돼? 2인 점근선으로 바뀌어요. x가 2인 점근선으로 바뀌고, 이거 x가 왜 마사죠? 2죠? 지금 반대로 썼네요. 이게 4고 이게 2가 되겠죠. 그렇죠? 마이너스 2. 자, 그럼 얘는 x가 2고 y가 마이너스 4인 점근선으로 바뀌니까 뭐야? 이 점근선을 내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볼 수 있겠네. x가 2고 y가 마이너스 4인 점근선이 이렇게 오겠다. 그러면 다시 얘가 점근선이 되면서 볼 수 있겠죠. 그럼 이 1을 넣으면 음수가 나올 거니까 여기랑 여기만 나올 거야. 다시 여기만 여기랑 나올 거야. 근데 음수니까 여기서 이렇게 나오겠네. 됐어? 그러니까 여기만 나올 거라고. 괜찮겠어요? 자, 그럼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볼까? 그럼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지금. 잘 봐. 그림이 이렇게 나오겠죠. 자, 여기 y는 마이너스 4예요.
자, 그럼 그림이 지금 어떻게 그려졌냐면 여기 0에서 뭔가 이렇게 만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점근선 따라가서 뭔가 이 천막 같은 기분이 들겠다라는 거지. 그럼 생각해봐. 이게 지금 Y축이잖아. Y축에 대해서 완벽히 대칭이니까 얘 니은이 정답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자, 절대값 X니까 항상 무슨 수만 나와? 양수만 나오겠지. 그럼 양수 쪽은 그대로 나오고 음수 쪽도 양수랑 똑같이 나오니까 반대로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서 그냥 절대값 X가 안에 들어가 있으면 Y축 대칭으로 그리면 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게 안 되면 선생님처럼 나눠서 풀어야 되는데 너무 오래 걸립니다. 내신에서. 그래서 이거 하나 암기를 잘 해주시고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하시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럼 0을 넣으면 되는 거잖아. 0 넣어볼까? 0, 0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여기가 0,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오고 당연히 y는 마이너스 4에 가까이 가는 애가 나올 거다. 됐습니까? 자, 그럼 봐봐. 함수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2분의 3인 게 정확히 맞을 수밖에 없겠죠. 얘가 제일 높잖아. 계속 내려가니까. 괜찮아? 자, 그리고 y축 대칭 확인했고 점근선은 x는 마이너스 2랑 마사라 그랬는데 얘 점근선은 y는 마사밖에 존재할 수가 없겠죠. 그쵸? 그래서 얘는 틀렸다. 정답은 기억 니은이 될 건데요. 자, 일단 이 문제는 지금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거냐면 너네가 이 절대값 함수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자, 우리 이거는 좀 공부 많이 했던 것 같아. 전체 절대값 fx는 우리 그냥 뭐 한다 그랬지? 그렇죠. x축 기준으로 뒤집어 올리는 그림이 나온다라고 이야기했죠. 이런 것들은 공부했는데 요 안쪽에 x의 절대값이 붙어 있는 건 y축 대칭, 곧 요 0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라. 양수가 기준에 뒤집으시면 되겠다라는 걸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이걸 의도하고 낸 거기 때문에 공부를 조금 더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 이렇게 그려보면서 얘까지 완성시킬 수 있는 스킬들 또는 개념들을 잘 갖고 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다음 1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은 유리함수 주고 있죠. 자, 이 친구 누구 함수? 유리함수. 자, 유리함수 나오면 뭐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날 수 있을 거야. 그치? 뭐 점근선도 있고 대칭성도 있고 막 생각이 나셔야 돼. 자, 4,1을 지난다 그랬으니까 여기선 기본적으로 우리 대입해서 식을 하나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자, 요게 중요하다 그랬죠? 자, 세 번째는 우리가 또 오랜만에 나왔어. 분명히 얘들아, 합성했을 때 x가 된다는 건 두 가지 표현해야 돼. 첫 번째는 진짜 직접 합성하는 경우가 있을 거야. 두 번째는 역함수의 기분이 들 수도 있어야 된다고. 자, 당연히 얘들아, 역함수 합성하면 되는 거지. 근데 역함수를 풀겠다는 건 당연히 뭐가 존재해야 돼? 그렇죠. 얘는 역함수가 존재를 해야 돼요. 자, 필기 잘 해놓자. 역함수가 존재하면 밑에 걸로 풀 수 있지만 얘는 직접 합성하는 경우는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을 때는 직접 합성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 알고 있잖아. 유리함수는 뭐가 있죠? 역함수가 존재하니까 나는 이번에 이 두 번째 풀이로 풀어보겠다라는 거겠죠. 직접 합성하는 친구들도 대단한 친구인 거예요. 알았죠? 그것도 상당한 노력이 들어가니까. 자, 갑니다. 그럼 얘가 역함수를 만드는 건데, 자, 우리 또 얘도 오랜만에 공식 한번 때려볼까? 선생님 어떻게 그랬냐면 우상향은 그대로 있을 거라고 이야기했어. x 플러스 b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자리 바꾼 다음에 부호까지 바꾼다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ax 그리고 플러스가 아니죠. 마이너스 3이 되겠죠. 플러스 3의 부호 반대니까. 자, 그러면 다시 얘가 지금 fx가 f 역함수 x랑 똑같다라는 말이 될 거니 비교만 하면 되겠죠. 자, 개수 비교 한번 들어가 볼게요. 개수 비교 들어가게 된다면 x랑 x는 똑같고 a가 마3이 될 수밖에 없겠죠. a가 마3이 되고요. b는 b다. 그럼 a밖에 못 구하겠네. 자, 근데 문제에서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4,1을 지난다 그랬으니까 그대로 대입하시면 되겠죠. 자, 마무리 해봅시다. 4 대입했을 때 2가 나올 거니까 2라는 친구는 4 플러스 a인데 a는 마3이 되겠죠. 그 다음에 4 대입하면 3, 4, 12가 되겠고 플러스 b가 나오겠어. 왜 1이네? 그럼 2는 12 더하기 b니까 b는 뭐가 나와? 마이너스 10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a에서 b를 빼라고 했으니까 답은 7로 계산이 가능하겠다. 여기까지 처리하시면 될 것 같아.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요거 초록색이겠죠? 자, f 합성 f를 x가 나왔다는 건 항등함수 x를 넣었을 때 자기 자신이 나오는 건 직접 합성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역함수로 풀 수도 있는데 역함수로 풀려면 당연히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정보를 얻으셔야 돼요. 얘는 유리함수니까 당연히 1대1 대응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1대1 대응이란 말도 없고 그냥 함수라고 했을 때는
제발 그냥 역함수 구할 수 없으니 직접 합성해서 구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것까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다음 1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 보도록 할게요. 자, 18번은 실수 전체 집합. 자, A랑 B가 있는데요. 이때 A 여집합이 B의 여집합 안에 포함된다. 얘들아, 여집합 알 수가 없겠죠. 전체 집합도 모르니까. 그럼 내가 뭐라 했어? 이거는 누구랑 똑같다고? 여집합은 반대의 느낌이 있을 거니까 A 여집합이 B의 여집합 안에 들어가는 건 B가 어디에 들어간다고? A에 포함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B가 A에 포함된다는 건 요 두 가지의 원소가 당연히 이쪽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겠죠.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당연히 알 수 있는 거 얘들아. 5랑 2가 있잖아. 근데 누가 없어? 4를 무조건 A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첫 번째 세울 식은 A제곱 빼기 3A가 뭐가 되는 애? 4가 되는 애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럼 몇 차예요? 2차가 나오니까 당연히 2개가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럼 2개 중에 1개만 고르라고 하는 게 되겠죠. 뭐? 만족하는. 자, 갑니다. 자, 그러면 A제곱 빼기 3A 빼기 4가 0이니까 A는 마이너스 1 또는 4가 나오는 게 확인이 될 거야. 자, 어차피 이거 해설 강의니까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A가 마이너스 1인 경우를 판단하시고 두 번째 A가 4인 경우를 판단해 보면서 가볼게요. 자, A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얘는 그냥 A가 4가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다시 A제곱 빼기 3A는 4로 고정이니까 얘도 4, 2, 5가 나올 거고 이 친구도 라지 A는 4, 2, 5가 나올 거라고. B만 잘 고쳐주면 되는 건데 자, B 넣어볼게. 자, 얘들아 마이너스 1 넣어볼까? 1 빼기 빼기 2면 뭐야? 3. 3 빼기 3은 없어지면서 얘는 1, 4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럼 봐봐. 1이 요 안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니까 얘 탈락. 그럼 정답 뭐야? 그냥 4로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근데 마지막까지 확인 한번 해봅시다. 왜냐? 내가 여기서 계산 잘못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 B까지 한번 볼게. 자, B는 4를 한번 대입해 볼게요. 자, 얘는 16 빼기 8 빼기 3. 16에서 8 빼면 뭐야? 8. 8 빼기 3은 5가 되니까 5랑 4가 나오겠지? 그럼 5랑 4는 여기에 포함될 수 있으니까 얘는 참이 될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A가 될 수 있는 건 4밖에 없겠죠. 그래서 포함 관계는 우리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걸 기준으로 케이스를 나눌 생각부터 하셔야지 그냥 아무거나 때려박는다고 될 수는 없는 상황이 되겠죠. 됐습니까? 다음 1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은 우리 수직선 O랑 마이너스 1을 점을 주고요. 선분 AB를 1대 T로 외분하는 점을 P라고 하는데 그걸 FT라고 하는데 그럼 FT를 구해야 되겠죠. 자, 오랜만에 나왔네요. 외분. 우리 외분 공식 기억납니까? 자, 외분은 빼기잖아. 원래는 이게 외분 얘들아. 뭐가 없어야 돼? 내분, 원래 외분이 지금 교육과정에서 벗어나긴 하지만 뭐 내분도 구할 수 있겠죠. 자, 갑니다. 외분은 선생님이 틀 맞추라고 했죠. 자, 기억 안 나는 친구는 잘 필기 하세요. 1 빼기 T고요. 1 빼기 T를 그대로 맞춰준 다음에 자, 선생님 말했어. 순서는 A, B였으니까 들어갈 때는 반대로 여기 곱하기 마이너스 1이 올 거고 곱하기 5가 온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이게 외분점이죠. 그럼 내분점은 여기서 뭐만 바꾸면 돼? 플러스 플러스로만 바꾸면 되는 거니까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복습하면서 가봅시다.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1 빼기 T분의 1 빼기 T분의 얘는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5T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럼 딱 봐도 무슨 함수? FT라 그랬으니까 T에 대한 유리함수가 나오겠죠. 그럼 우리 유리함수 구할 때 선생님 점근선 어떻게 구한다 그랬냐면 FT는 선생님 분명히 말했지. 분모에 뭐가 되면 이 앞에가 1로 만들어주면 좋겠다. 그럼 T 빼기 1을 만들어준 다음에 위에도 마이너스를 곱하면 5T 플러스 1이 되기 때문에 얘 점근선. 자, 당연히 이 T를 그냥 X처럼 봐도 되겠죠. 자, 그러면 점근선. T의 점근선은 1이고요. Y 점근선은 5가 나오는 게 확인이 되겠죠. 그냥 X로만 다 바꾸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점근선의 교점이니까 몇 콤마 몇? 얘는 1,5가 답이 되겠다가 끝이 나오겠지. 곧 대칭점을 구하라는 문제로 볼 건데 그냥 우리 다른 걸로 이렇게 다른 식으로 세워놨어도 본인들이 풀 수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문제가 시키는 대로 해야 안 틀립니다. 문제에서 나 이거 처음 봤는데요 하지 마시고 처음 보는 문제니까 더욱더 읽어보시면서 풀어보라고. 이런 문제들 아까도 평균 속력 같은 문제 나왔죠. 그것도 마찬가지잖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좀 많이 까먹었을까 봐 계속 반복해 주는 거니까 이것도 잘 필기해 놓고요. 한 번 더 복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다음 20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은 잘 보시면 fx랑 gx를 다 줬죠. 자,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fx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차로 주고 있고요. gx는 2차로 주고 있어요. 자, 그럼 마이너스 a 빼기 1부터 a까지를 잘 봤을 때, 자, 합성함수 g 합성 f의 치역이 a라는 집합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a의 집합의 원소 중 자연수가 144개 이상인 걸 한번 해보래. 그때 자연수 a의 최소값. 자, 자연수 a네. 뭔가 이렇게 정보를 줬다는 건 써머가 되겠죠. 그럼 자, 합성함수를 할 거니까 일단 g 합성 f부터 알아야 될 것 같아. 맞아. 그럼 치역은 g에 대한 함수값이죠. 다시 g에 대한 함수값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정의역을 f를 잘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여기서 선생님이 무조건 너네한테 생각이라는 걸 해보라 그랬어. 왜? 얘들아, a랑 마이너스 a는 다른 거잖아. 그럼 당연히 얘는 감소하는 친구, 얘는 증가하는 친구, 둘이 만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항상 a가 커야 된대. 그래서 말했잖아. 자연수 a의 최소값. 얘들아, 자연수야. 잘 들어봐. 얘는 양수야. 자연수니까. 자연수에 음수를 달았으니까 음수야. 음수랑 음수를 더하니까 음수지. 그럼 음수랑 양수는 당연히 얘가 더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조건 맞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럼 따로 건들 필요가 없다라는 거를 꼭 생각해 보라고 내가 자꾸 강조하고 있어요. 됐습니까? 자, 갑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 범위를 fx에 먼저 대입한 다음에 gx에 대입할 거니까 난 fx에 대한 범위를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럼 fx의 범위를 알 필요가 있으니 그림을 그려볼 건데 1차 함수 증가만 하겠지. 기울기가 양수니까. 그래서 이렇게 증가만 하는 친구가 올 거고 당연히 얘부터 얘까지니까 얘 마이너스 a 빼기 1을 넣었을 때 최소가 나오겠죠. 그럼 그대로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3a 그 다음 마이너스 3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1까지 나올 거고 그 다음 마찬가지 a를 넣었을 때 3a 플러스 2라는 게 나올 거야. 그럼 따라서 이 마이너스 3a 빼기 1부터 3a 플러스 2까지를 다시 얻다가 g에다가 대입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럼 다시 2차 나왔잖아. 선생님 뭐 해버렸지? 그려보라 그랬지. 자, 그려봐야 돼. 자, 아래로 이렇게 그렸을 때 나는 꼭지점이 3,0인 아래로 블록인 함수 gx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fx의 범위는 마이너스 3a 빼기 1부터 3a 플러스 2까지니까 요 f를 그대로 대입하시면 되겠죠. 그럼 따라서 얘도 마찬가지. 어쨌든 자연수를 구할 거기 때문에 얘는 음수, 얘는 양수가 되면서 뭐 대략 마이너스 3a 빼기 1부터 여기까지 뭐 3a 플러스 2까지를 해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보겠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생각해볼게.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1 넣었을 때 어떻게 돼? 5가 되니까 당연히 3보다 오른쪽에 있을 거고 얘는 당연히 음수겠죠? 그래서 왼쪽에 있을 거야. 괜찮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제부터 생각을 잘 하셔야 돼. 얘들아, 치역이면 봐봐. 이 gx라는 놈이 무조건 뭐보다 크거나 같아? 0보다 크거나 같죠? 치역 0보다 크거나 같지. 무조건. 그러면 자연수가 144개 이상 나오려면 치역이 최대값 제일 위에가 144보다 무조건 크거나 같아야 되겠지. 자, 뭔 말이냐면 예를 들어 얘가 만약에 함수값이 10이야. 그럼 0부터 10까지니까 자연수 몇 개야? 10개죠. 그러니까 144가 되려면 최소 144개 이상 되려면 얘가 144가 되거나 뭐 그거보다 커지면 되겠죠. 그럼 145에도 144개 이상이 나올 거니까. 됐어? 아, 그러면 내가 이제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건 gx의 함수값 중에 뭐 최대값이 144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구나를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잘 봐봐. 너 왼쪽이 크냐 오른쪽이 크냐 함수값이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2차 함수로 들어갈 거야. 자, 우리 2차 함수 때 어떻게 풀었냐면요. 이렇게 풀었죠. 축을 기점으로 이만큼 떨어진 거리랑 이만큼 떨어진 거리 중에 긴 놈이 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더 위에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차근차근 확인해 볼게. 이 친구 3과 마이너스 3a 빼기 1을 뺄 거야. 거리의 차니까 큰 거에 작은 거 빼야 되겠죠. 자, 3에서 얘를 빼면 3a 플러스 4가 나올 거야. 괜찮아? 여기서 이걸 빼는 거니까 그거 돼. 자, 큰 거에 작은 거 뺐을 때 3a 빼기 1이 나올 거야. 3a 빼기 1 나왔죠? 그럼 누가 더 커? 3a, 3a 똑같고 얘는 4를 더했고 얘는 1을 뺐죠? 그러니까 얘가 윈이 될 거라고. 이 친구가 더 높이 있을 거니까 아, 얘가 조금 더 높이 있는 함수값이 되겠다. 곧 얘보다 높이 있으니까 얘가 함수값의 최대가 되겠죠. 이 범위 안에서. 됐습니까? 자, 그러면 그대로 g의 마이너스 3a 빼기 1이 무조건 144보다 크거나 같은 애를 찾아주셔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그대로 여기다 대입을 해볼게. 대입하시면 얘는 마이너스 3a 빼기 4의 전체 제곱이
144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그럼 또 이거 무지막지하게 계산한 친구 있는데 얘들아 이거 이렇게 풀어도 되겠지. 어차피 마이너스 마이너스 빼봤자 플러스가 될 거니까 얘는 3a 플러스 4의 전체 제곱이 될 거고요. 빼기 144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풀어도 되겠지. 그럼 이거 딱 전개하지 말고 얘들아. 제곱 보여? 빼기 보여? 144가 뭐의 제곱이지? 그렇죠. 12의 제곱이죠. 그럼 이거 합차로 풀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 자, 합차는 둘이 더하면 되니까 얘는 3a 플러스 16과 빼면 되니까 3a 빼기 8 이렇게 해서 바로 인수분해가 가능한 것까지 확인해 주시면 너무 깔끔할 것 같아요. 그럼 자, 위로 올라와서 따라서 얘는 아래로 볼록에서 0보다 크거나 같으니 a가 마이너스 3분의 16보다 작거나 같고 거나 a가 뭐보다 3분의 8보다 크거나 같으니 당연히 a는 자연수가 나왔으니까 굳이 얘를 선택할 필요는 없겠죠. 그럼 3분의 8은 2.뭐뭐니까 a의 자연수의 최소값은 3으로 구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얘는 뭐가 중요해? 2차 함수의 특징을 잘 이용해서 구해볼 거고 지금 선생님이 좀 중요하게 여기는 건 요거예요. 일단 함수값이 자 144개 이상 나와야 된다는 건 144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파란색 대칭성을 잘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범위까지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요거 해설지가 되게 짧게 나와 있는데 다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잘 받아들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 됐습니까? 다음 2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은 두 무리함수 루트 3x 빼기 6하고 3루트 x 빼기 2가 있는데요. 자, 점 a가 있는데 얘를 선생님이 a, 0으로 두고 있습니다. 문제 주고 있죠. 자, x축의 수직이라는 건 수직인 직선을 그어서 이 d라는 점과 만나게 된대요. 그럼 얘들아, 수직으로 올렸으니까 높낮이만 바뀌는 거지 좌우가 안 바뀌죠. 그럼 난 여기서 당연히 d라는 좌표를 a, 라고 세울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자, 그리고 나서 또 그어서 만난 점 d라고 하고 자, 선분 AD를 한 변으로 해서 정사각형 ABCD를 만들면 이 C는 또 여기 위에 존재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죠? 그때 양수 A 값을 구해라. 그럼 얘들아,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정사각형이 되겠죠. 정사각형 특징은? 그렇죠. 자, 모든 게 90도가 될 수 있을 거고 네 변의 길이가 똑같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당연히 좌표를 다 시켜놨으니 D의 좌표를 잘 구해볼게요. A, 자, 여기 위에 점이니까 그대로 대입했을 때 3루트 A 빼기 2가 되는 게 확인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럼 요 이제 길이, 얘들아, 한 변의 길이, AD의 길이는 당연히 0에서 여기까지 길이니까, 자, 한 변의 길이가 3루트 A 빼기 2가 되는 게 확인이 될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근데 잘 봐봐. 얘들아, 90도니까 또 여기서 너네한테 정보를 주는 게 이거겠죠. 자, 쭉 그었으니까 누구랑 평행해? Y축이랑 평행하니까 이 C의 무슨 좌표도 줬어? Y좌표까지 줄 수 있겠죠. 왜? 평행하다는 건 높낮이가 안 바뀔 거니까 C에 3루트 A 빼기 2라는 걸 줄 수 있을 거야. 그럼 따라서 이 C점도 구할 수 있겠다. 그럼 잘 들으세요. 자, C에 뭔가를 넣었단 말이야. 근데 함수값이 3루트 A 빼기 2가 나왔대. 그럼 자, 여기 Y좌표가 자, 봐봐. 3루트 A 빼기 2가 있는데 얘가 루트 3x 빼기 6이랑 똑같아야 돼. 그럼 뭐 양변에 제곱해도 되지만 굳이 제곱할 필요 없고요.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이 3을 안에 넣어보는 거야. 그럼 루트 뭐가 돼? 그렇죠. 9a 빼기 9이 18이 되겠죠. 그럼 안에 것만 비교를 잘 하시면 되겠죠. 그럼 따라서 9a 빼기 18은 3x 빼기 6이랑 같으니까 자, 넘기면 9a 빼기 12가 3x가 되면서 따라서 x는 뭐가 돼? 3으로 나누면 3a 빼기 4가 나오겠지. 따라서 여기에 x 좌표는 3a 빼기 4가 나오는 게 확인이 될 거야. 괜찮아? 자, 내가 지금 한 변의 길이를 구했는데 왜 이렇게까지 구하냐면 이 친구가 3a 빼기 4면 b라는 친구도 3a 빼기 4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똑같이 또 내려올 거니까. 됐어? 그럼 한 변의 길이가 뭐야? 여기서 여기를 또 뺀 거가 되는 거니까 2a 빼기 4가 되겠죠. 괜찮을까 여기까지? 자, 근데 지금 뭐 구하는 거야? 양수 A를 구할 거니까 얘네 둘이 갖다 놓고 풀면 끝이 나오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관계식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그럼 마무리 지어볼게요. 얘네들이 똑같을 거니까 당연히 양변을 제곱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9에 A 빼기 2는 얘 제곱하면 4A 제곱 빼기 8이니까 16A 플러스 16이 나오고 정리 4A 제곱 자, 9A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5a가 되나요? 그리고 마이너스 18 넘기면 플러스 34는 0이 나오게 되겠죠. 됐어요. 자, 그럼 얘는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2랑 17이 되겠고요. 맞나요? 다음 얘는 2랑 2가 되나? 2랑 2로 이렇게 풀면 되나요? 34에서 4. 안 되겠네요. 그럼 얘는 4랑 1 이렇게 풀 수밖에 없겠다. 그럼 8하고 17 더하면 25가 나오니까 빼기가 나오겠죠. 그럼 따라서 A가 될 수 있는 건 2 또는 4분의 17이 될 건데 당연히 A는 뭐 양수라고 했으니까 둘 다 되잖아. 그럼 잘 들어봐 얘들아. 지금 둘 중에 하나가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보기에 얘가 있으니까 얘를 찍는 게 맞는데 한번 확인해 보는 거야. 이것도 수식적 오류가 나오는 거니까 A에 2 넣어볼게요. 2 넣으면 얘가 뭐가 돼? 0이 돼요. 얘도 0이 되겠죠. 그럼 얘들아 얘가 2가 되면 2 넣으면 얘가 2가 되잖아. 그럼 얘가 0이잖아. 여기가 0이 된다고. 그럼 이게 뭐야? 붙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정사각형이 될 수 없으니까 얘는 탈락이 돼서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얘는 도형적인 풀이를 잘 이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관계식을 잘 만들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다음 2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가조건하고 나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A값의 범위를 구해라 라고 하고 있죠. 자, 따져봅시다. 자, 우리 이제 어떤 실수라고 나왔기 때문에 하나만 만족해도 상관이 없겠죠? 자, 밑으로 와보면, 아니죠. 위에서 한번 풀어볼게. 얘는, 자, 일단, 당연히 얘부터 정리 좀 해봐야 되겠죠? 자, 이 친구는 x가 뭐, 1-a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수직선으로 놓고 풀어볼 수 있을 테니까, 자, 수직선 하나 그려볼게. 자, x가 있고요. 당연히 1 빼기 a의 범위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첫 번째. 근데 여기 안에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은 애가 공통으로 있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으니 0을 여기다가 설치해 놓고 오른쪽 이렇게 볼 거니 곧 요 안에서 공통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그럼 무조건 0이 1 빼기 a보다는 왼쪽에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완성시킬 수 있겠죠. 그럼 등호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왜? 둘 다 안 갖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얘는 a가 뭐보다 작다. 1보다 작다라는 첫 번째 조건이 나오게 될 거야. 됐습니까? 자, 요 정도는 어렵지 않을 것 같아. 자, 그럼 두 번째. x가 0보다 작은, 그러니까 음수인 모든 실수는 얘를 항상 만족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잠깐만 얘 아래로 볼록을 그려주시면 잘 보세요. 그럼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렇게 표현하시면 한쪽은 2가 나올 거고 한쪽은 a 플러스 2가 나올 건데 자, 이렇게 푸시면 당연히 개망하겠죠. 왜요? 자, 2가 큰지 a 플러스 2가 큰지 모르니까 내가 여기서 범위를 두 개를 나눠서 볼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가 되겠어. 그래서 두 가지 케이스를 나눠서 볼 건데요. 자, 첫 번째 케이스는 내가 흰색으로 썼으니까 흰색을 한번 봐볼게. 자, 그럼 얘를 그려볼 거야. 그럼 첫 번째 그림은 이렇게 그리겠죠. 2가 왼쪽, a 플러스 2가 오른쪽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면 당연히 이쪽 범위가 될 거야. 그럼 따라서 2보다 작거나 같고 그 다음에 a 플러스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요 범위가 먼저 생긴 뒤로 0보다 작은 게 다 있어야 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0은 2보다 왼쪽에 있겠죠? 그쵸? 그래서 0은 여기다가 처리해 주면 될 것 같아. 그럼 항상 성립할 수밖에 없겠네. 아, 그럼 첫 번째는 그냥 요거 2랑 a 플러스 2만 비교해 주시면 되겠다가 끝이 나오겠죠? 그래서 얘는 당연히 크거나 뭐 같아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 됐어? 자, 그럼 a가 뭐보다?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첫 번째 범위가 나오게 될 거야.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두 번째 그림은 이렇게 볼 거야. 보라색 그림을 볼 거겠죠? 자, 그럼 보라색으로 가볼게. a 플러스 2야. 똑같아. a 플러스 2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올 건데 마찬가지로 0보다 작다를 다 포함시키려면 0이 여기 있어야 된다는 사실밖에 안 되겠죠. 자, 여기 있으면 어떻게 돼? 당연히 모두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저런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보라색하고 주황색만 비교하면 되는 거니까 0과 a 플러스 2 중에 당연히 a 플러스 2가 더 크거나 같아도 상관없겠죠. 왜? 이 친구 안 갖고 있고 이 친구 갖고 있으니까. 됐어? 그럼 얘는 a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인데 당연히 요 보라색까지 조정을 잘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0보다 작다 또는 뭐 같다까지 붙여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 0은 어디든 붙여도 상관없으니까. 자, 그러면 얘 케이스가 두 가지 있으니까 얘 또는 얘의 범위가 되면서 공통이 아닌 또는의 범위가 될 거야. 그럼 얘네들을 합치자라는 거니까 당연히 얘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로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근데 이 조건과 이 조건을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 합쳐버리시면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 해서 이런 범위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1번이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런 문제들은 꽤나 자주 출제됐는데 선생님이 봤을 때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여기서 케이스 분류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 됐습니까? 다음 2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번 보도록 할게요. 자, 23번은 자연수 n에 대해서 an을 이렇게 조건 제시법으로 주고 있네요.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an은 x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을 거야. 근데 3n-1과 20 사이에 있는 자연수들만 구할 거야. 그럼 우리 당연히 A1부터 차근차근 규칙을 찾을 생각하셔야 돼. 왜? 선생님 분명히 요 3개짜리가 나오게 된다면 규칙을 찾기로 우리가 생각을 했었죠. 그럼 규칙 한번 찾아볼게. 당연히 A1부터 차근차근 대입을 좀 해보셔야 되겠지요. 자, 그럼 A1을 한번 넣어볼게. 그럼 A1 같은 경우에는 1을 넣었을 거니까 2부터 어디까지? 20까지의 자연수가 있을 거야. 됐어? 자, 그러면 두 번째도 2도 한번 넣어볼게. 그럼 우리 규칙을 좀 발견할 때 2를 넣는다는 건 3 곱하기 2니까 6 빼기 1이 나오면서 5가 나오겠죠? 근데 뒤에는 그대로 박혀둘 거야. 그거 한 번만 더 조사해볼까? 그럼 3 같은 경우에는 3을 대입하시면 8보다 크거나 같고 2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럼 규칙 보여? 뒤에는 가만히 있는데 얘는 몇씩 늘어나? 3씩 늘어나겠죠? 그럼 조금만 더 가볼게. 4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3을 더하시니까 11부터 나올 거야. 자, 근데 이렇게 쭉 갈 건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공집합이 나온다는 건 겹치는 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잖아. 그럼 봐봐. 지금 아직까지 다 겹치고 있어요. 다 겹치고 있단 말이야. 자, 근데 얘들아 여기 자연수를 계속 겹치다 보게 된다면 우리가 요 생각도 할 수 있겠죠. 자, 조금만 더 써볼게. 자, 20이 나올 거고 뭐 6 같은 경우에도 뭐 17부터 20이 나올 거고 자, 마지막 볼게. A7 같은 경우는 20부터 20까지니까 여기까지 생각하시면 당연히 20 하나가 나오니까 교집합이 나올 거야. 근데 이제 8부터 어떻게 돼요? 8부터는 얘가 넘어가지. 20을 넘어가는 순간 23보다 크거나 같고 20보다 작거나 같은 건 여기서부터는 자, 존재할 수가 없죠. X가 존재할 수 없으니까 다 공집합만 나올 거야. 그럼 여기까지는 다 뭔가 공통이 있겠지. 20 안에 있는 숫자들이니까. 근데 여기부터 공집합이니까 여기서 공집합이 나오려면 첫 번째로 공집합이 언제 나오냐라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겠죠. 자, 그러면 그때 n의 최소니까 8부터는 나올 수가 없으니 k가 곧 뭐가 된다? 8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럼 따라서 k에다가 8 대입한 A6을 구하라고 하는 거니까 A6의 원소의 합. 그럼 6은 얘잖아. 그러면 17, 18, 19, 20이 있으니까 17 더하기 18 더하기 19 더하기 20만 처리하시면 되니까 규칙성 다시 한번 보게 된다면 37하고 37이잖아. 그럼 37이 2개 있으니 정답은 뭐다? 74가 나오는 게 확인이 되겠다. 요 정도로 마무리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뭐 요 정도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럼 이거는 뭐야? 교집합을 조금 뭔가 규칙을 찾았을 때 언제 안 나오는지 언제 공통이 안 나오는지 생각하는 거니까 요 정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다음 2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번 보도록 할게요. 자, 24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한번 따져볼게요. A가 마이너스 12보다 클 때 유리함수를 줬어. 다시. 얘들아, 나한테 유리함수를 줬다는 건 무슨 뜻이냐? 뭔가 그림을 이용하겠거나 아니면 뭐 점근선 또는 뭐 대칭선까지 잘 이용하시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겠지요. 갑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하기 전에 일단 그림을 좀 그려볼 건데요. 자, 당연히 x점근선 몇이죠? 4가 나오는 게 확인될 거야. 그래서 그럼 4를 한번 딱 그려보시고 자, 그다음 y점근선은 3이니까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면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자, 그럼 이제 우리 K를 좀 구해볼 건데 그래프 개형의 K 4를 대입하시면 12 플러스 A가 나오면서 12 플러스 A가 K라는 우리 그래프 개형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 근데 A가 마이너스 12보다 크다는 건 얘는 당연히 양수가 될 수밖에 없으니 그래프가 1, 3, 4 분면에 이렇게 그려질 수 있겠죠. 대칭점 기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까지 그렸을 때 나는 대칭점이 4,3이라는 건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4,3이라는 건 알 수 있는데 이때 이 친구와 직선이 나왔단 말이지. y는 4분의 3x야. 뭔가 느낌이 빡 오니? 4랑 3을 그대로 대입하시면 얘를 지날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자, 얘를 지나는 직선이 있을 거니 이렇게 쭉 그어주시기만 하면 되겠다. 그럼 얘는 y는 4분의 3x가 될 거야. 됐어?
그런데 지금 이때 만난 두 점을 PQ라고 했으니까 PQ를 볼 건데 Q의 X좌표는 P의 X좌표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여기를 Q라고 두고 여기를 P라고 둘 수 있겠죠. 됐어? 자, 그럼 OQ의 거리가 PQ의 2배가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지. 그럼 생각해보자 얘들아. 원점 O는 당연히 기울기 4분의 3에 0,0을 지나니까 잘 보세요. 4가 여기 있으면 O는 여기쯤에 있겠지. 대략 이쯤에 있을 거다. 0,0 곧 O가 여기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따라서 지금 요 길이 다른 색깔로 볼까? 자, OQ의 길이랑 PQ의 길이를 봤을 때 PQ를 2번 곱한 거랑 똑같대. 그럼 봐봐. 그림을 조금 이상할 수 있어. 자, 근데 생각을 좀 해볼게요. 얘들아, 얘는 유리함수 잘 봐. 유리함수 점대칭이죠. 그럼 대칭점에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랑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당연히 둘이 같을 수밖에 없겠죠. 점대칭이잖아. 자, X 증가랑 Y 증가랑 X 증가랑 Y 증가 똑같단 말이야. 됐어? 그럼 난 이제부터 이 거리를 선생님이 어떻게 잡으면 M으로 잡아볼게. M. 그럼 여기도 M이라고 잡을 거야. 그럼 따라서 PQ는 2M이 되겠지. 다시 점대칭을 이용해서 보는 거야. PQ는 2M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아. 됐습니까? 자, 그럼 PQ가 2M이야. 그럼 OQ는 4M이 되겠죠. 그럼 따라서 이 길이가 4M이 되면서 완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잘 봐. 자, 기울기가 4분의 3을 우리가 또 잘 이용해서 우리 뭐 할 거냐면 아까 선생님이 잠깐 보여줬는데 뭐가 보여야 돼? 그렇죠. 직각 삼각형들이 보이기 시작하셔야 돼. 자, 기울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니까 잘 보세요. 지금 여기가 4,3이란 말이야. 여기 0,0이잖아. 그럼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그릴 수 있겠지. 그럼 잘 들으세요. 여기 4고요. 여기 3이에요. 90도잖아. 그럼 4대 3대 5가 되겠지. 그치? 피타고라스. 그럼 여기까지 길이, 요 빗변의 길이가 뭐가 돼야 돼? 5가 돼야 돼. 괜찮아? 근데 4m하고 m 더했을 때 곧 몇 m이? 5m이 5가 될 수밖에 없으니 m은 뭐가 돼? 그냥 1이 될 수밖에 없겠죠. 괜찮습니까? 그러면 m의 길이가 1이니까 요 길이가 전부 다 1이 될 수밖에 없겠네. 됐어?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잘 생각해 볼게. 여기서도 마찬가지. 요 길이랑 요 길이가 몇 대 몇이냐면 4대 3이야. 근데 4대 3대 5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럼 길이의 비 때문에 1이잖아. 그러면 원래 4, 3, 5인데 5가 1로 됐으니 5분의 1, 5분의 1 때리시면 되겠죠. 따라서 요 길이가 5분의 4가 되겠고 요 길이가 5분의 3이 되면서 4,3이라는 놈을 이만큼 평행 이동했을 때 P가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완벽히 이건 점대칭 문제다. 대칭성 문제라고. 그래서 그럼 P라는 좌표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얘는 4에서 X 5분의 4만큼 움직였고요. 그 다음 3에서 5분의 3만큼 움직였으니 얘를 그대로 시계만 대입했을 때 완전 문제가 깔끔하게 풀리겠죠. 자, 근데 여기서 봐봐. 그냥 무지성을 대입하지 말고 요 정도 스킬도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계산해서. 자, X 저거 보면 Y는 우리 점근선 구했잖아. X 빼기 4, 그 다음에 플러스 점근선 3. 표준형으로 바꿔서 내가 이렇게 한번 풀어볼게요. 왜 이렇게 푸는지 잘 봐. 잘 보세요. 그럼 대입하면 4 플러스 5분의 4죠. 그럼 4, 4가 어떻게 돼? 날라가면서 5분의 4 분의 12 플러스 A가 나올 거고. 잘 봐. Y는 3 플러스 5분의 3을 그대로 대입하면 3, 3이 똑같으니까 날라갈 거야. 그럼 따라서 이 친구는 5분의 3이 나오는 게 확인되겠죠. 그래서 그럼 양변에 5분의 4를 곱해서 얘 날라가고 얘가 5분의 4가 나오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리로 올라올게. 따라서 결론 12 플러스 A는 25분의 12가 나오겠다. 그럼 따라서 A는 잘 보세요. 얘는 25분의 12에서 12를 뺄 거지. 그럼 그냥 계산하지 말고 12로 묶어서 25분의 1에서 뭘 빼는 거야? 1을 빼는 거니까 얘는 12 곱하기 25분의 마이너스 24가 나오겠다. 여기까지 처리할 수 있겠죠. 따라서 얘를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25분의 자, 얘는 20 곱하면 240에 4 곱하면 48이니까 마이너스 288 여기까지 나오는 게 확인이 될 거야. 괜찮습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건 계산은 뭐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계산은 그냥 알아서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문제에서 보여주는 건 완전히 대칭성, 점대칭을 이용해서 구하는 거고 직선, 기울기가 나오면 제발 부탁이니 직각 삼각형을 잘 이용해서 풀어주시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 유리함수는 점대칭 아니면 선대칭 또는 점근선까지 관련된 문제가 꽤나 자주 출제될 수 있으니
여기까지 잘 처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다음 2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번 보도록 할게요. 자, 실수 X에 대해서 줬어요. 그때 P랑 Q를 이런 조건으로 주신 다음에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니까 당연히 P가 Q 안에 포함된다.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럼 P랑 Q를 잘 구해볼 건데 2차 부등식 나왔으니까 한번 인수분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162 맞죠? 자, 162니까 얘를 2로 볼게 잠깐. 그럼 81하고 2가 되면서 안 될 것 같고 3 하면 27 맞죠? 3 하면 27하고 6이 될 것 같아. 얘도 안 될 것 같죠? 그럼 3 하나 더 넘겨서 9랑 18이 되면서 9랑 18은 완벽하게 이해가 되겠죠. 지금 뭐 한 거야? 여기 있는 3을 갖다 준 거야. 그럼 6, 27 되고 또 안 되니까 3을 갖다 준 거야. 18하고 9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까지 완성이 되겠죠. 따라서 이 친구는 x 빼기 9랑 x 빼기 18이 0보다 작거나 같으니 따라서 얘는 9보다 크거나 같고 18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얘가 완벽하게 완성이 됐으니 오른쪽에 그림을 그려보면서 가볼게. 얘들아, 얘는 P가 당연히 안에 들어가니까 조금 조그맣게만 그려볼게요. 9부터 18까지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밖에 얘네들이 있어야 되는데 자, 여기서 조심할 거. 얘들아, 일단 A가 무슨 수래? 자연수라고 줬기 때문에 이거 체크하시면서 그럼 얘는 무조건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1이면 어떻게 되더라? A가 1이면 얘가 싹 사라지면서 0은 0보다 작다? 말이 안 되겠죠. 그럼 A는 일단 1은 절대 될 수가 없다지. 왜? 1이 되는 순간 다 없어지고 0은 0보다 작다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0은 0보다 작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얘는 무조건 양수로 우리가 고정을 시켜놨으니 굳이 볼 필요 없어요. 왜? X에 대한 식이니까. 됐어요? 자, 그러면 당연히 자연수니까 얘들아 A랑 A 제곱 중에 누가 더 커? A 제곱이 클 수밖에 없겠죠. 왜? 1이 아니고 2, 3, 4부터니까. 자, 그럼 얘는 당연히 A랑 A 제곱이니까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다른 색깔로 해볼게. A부터 어디까지? A 제곱까지. 이렇게 완성을 시킬 수 있겠다. 자, 그럼 이거는 뭐냐면 이 A랑 X를 막 마구잡이로 본 다음에 너네 헷갈리게 하는 거 용도밖에 안 되니까 잘 처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때 얘네들 비교하면 당연히 9가 더 커야 되고 A제곱이 더 커야 돼. 자, 얘는 등호 들어가면 상관없겠죠. 얘는 등호 들어가면 안 되겠죠. 왜? 얘는 얘가 더 범위가 많아야 되니까 얘가 더 여기 있으면 당연히 등호 들어가면 안 되겠죠. 쇼하고 있죠. 등호 들어가면 안 돼요. 등호 들어가면 얘가 더 한 게 많으니까. 돼서 자, 그러면 A가 9보다 작고 얘도 18이 A 제곱보다 작다.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돼서 자, 그러면 A 제곱 될 수 있는 거 9보다 작은 애 중에서 A 제곱도 18보다 조금 큰 애. 그럼 누구 있어? 4, 4, 16은 안 될 거 아니야? 그럼 A는 무조건 5보다는 크거나 같고 9보단 작다.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정확히는 이렇게 푸는 게 맞겠죠. 얘들 원래는 A제곱 빼기 18이 0보다 크다니까 얘는 A가 마이너스 3루트 2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A가 3루트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야. 얘들아 원래는. 그래서 원래는 정확히는 3루트 2보다 크고 9보다 작다인데 얘가 어차피 루트 18이니까 뭐 4.5뭐가 나오겠죠. 정확히는 4.5뭐가 나오는데 그래서 자연수니까 그냥 5부터 생각해도 상관이 없겠다 이거겠죠. 됐어? 그래서 자연수 최소값은 5가 되겠고요. 최대값은 8이 되면서 둘의 합은 정답은 13으로 완벽히 완성이 되겠다. 왜? 최소값과 최대값을 더하라고 이야기했으니까요. 괜찮습니까? 그럼 이건 얘들아 뭐가 문제였냐면 요거야. 선생님 봤을 때는 요거의 문제 포인트는 얘입니다. 너 이거 3개짜리 곱할 거니까 너 이거 한번 처리해봐. 이런 문제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실수 X에 대한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자 이거 체크해봅시다. 실수 X에 대한이라고 나왔으니 당연히 X에 대한 변수로 우리가 풀어줄 수밖에 없겠다라는 걸 머릿속에 잘 간직하시고 당연히 변수랑 상수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가 포인트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포함 관계는 잘 처리하시면서 등호 정확히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7회도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제 7회까지 했으니까 이제 이거는 종강이 될 거예요. 1회부터 6회는 선생님이 차차 올린다고 이야기했고요. 왜냐면 이건 현강생들을 위한 1회부터 6회입니다. 그래서 이거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나중에 업로드 되시면 보면 될 것 같고요. 7회부터 20회까지는 우리 현강생들을 위해서 복습 영상, 해설 영상으로 올려준 거고요. 나머지 필요하신 분들은 7회부터 20회까지는 좀 다 풀려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7회니까 이제 종강을 했습니다. 저는 완강을 했고요.
선생님도 이렇게 열심히 다 촬영을 했으니까 본인들도 잘 따라왔을 거라고 믿어요. 자, 이 영상까지 봤다는 건 그대들은 성공했다. 쭉 열심히 놓치지 않고 잘 따라왔다라고 볼 수 있고, 뭐 중간중간에 들어온 친구들은 또는 뭐 다른 선생님들, 뭐 학생들은 뭐 이런 사람이 있구나 정도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이제 기말고사입니다. 실전이에요. 여기서 선생님이 강조했던 것들 절대로 틀리지 않고 잘 마무리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말고사에도 조금 더 화이팅하게 틀리지 말고 실수하지 마시고요. 선생님 계속 강조했던 거, 문제를 읽으면서 어떤 정보가 필요하고 내가 어떤 개념을 이용해야 되는지 잘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은 뭐 OT 영상 또는 뭐 윈터 OT 영상 또는 뭐 해설 영상이 또 다른 게 올라올 수 있으니 그때 만나도록 하고요. 그동안 너무 고생 많았고요. 기말고사 1등급을 향해서 잘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